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렸습니다.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했는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습니다. 네, 이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금통위 회의가 있었는데 네. 이 회의 결과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이 올해 2월부터 6차례 연속 그 기준금리를 다시 3.5%로 묶었습니다. 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금리를 급격하게 내려서 0.5%까지 떨어뜨렸는데요. 이후 9번의 동결을 거쳐서 2021년 8월 15개월 만에 금리를 올리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네. 그 뒤로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다가 올해 2월 3.5%까지 올리고 이후 9개월간 현재 수준을 유지를 했었죠. 네. 이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과의 격차는 2%포인트로 역대 최대 수준이 유지가 됐습니다. 네.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기는 했는데 네. 이번 통화정책 결정 배경은 뭐였습니까? 네, 한국은행은 지금 9개월째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이 딜레마에 처해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한국 경제가 긴축이나 완화 등 한 방향의 통화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이제 복합 위기를 한꺼번에 맞고 있었는데요. 네. 일단 기준금리 인상 요인을 좀 살펴보면 2%포인트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 격차나 달러원 환율 상승, 다시 급증하는 가계부채 등이 있습니다. 네.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 수준을 계속 찍고 있고요. 네. 이게 빚을 내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다시금 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제 금통위는 금리 결정 후에 발표된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네. 높아진 국제 유가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예측한 물가 하락 경로보다는 속도가 늦지 않겠냐는 것이 이제 금융통화위원들의 이제 중론이라고 했고요. 네네. 하지만- 금리를 네. 올리기 어려운 이유도 있었으니까 네. 동결이 결국은 나온 거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 경기 부진 속에서 경제 성장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한은으로서는 경기 위축과 대출 부실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올리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예, 금통위는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다 이렇게 봤지만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로 성장 경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예, 수출은 서서히 회복되곤 있으나 하락세는 여전하죠. 그리고 소비도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오르면 이자 부담 등의 이제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는 더 위축이 되고요. 네. 부동산 PF 등을 중심으로 부실 대출, 폭탄까지 터질 위험도 있어서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한은의 생각이 복잡해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한은 기준금리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겁니까? 네, 시장에서는 당분간 이 한은이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고 당분간은 동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긴 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제 금통위가 끝나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네. 이 총재는 이제 금통위원들이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은 했지만요. 이 금통위 6명 중 이제 5명이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했습니다. 네네. 이걸 보면 상황을 보고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졌고 물가 목표에 다가가는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서 네. 8월 회의 때보다 긴축 강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다수 의견인 거고 그렇죠. 소수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나머지 한 명은 이제 말이 재밌는데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커서 향후 3개월을 봤을 때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양방향을 다 이야기했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으로 봤는데 네. 이 같은 의견 차이를 봤을 때 금통위원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결국 이 동결로 지켜는 보고 인상 가능성은 열어두자 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또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미시적인 규제 등으로 우선 대응을 해야 된다. 아직은 금리로 대응하기에는 시기상조다. 또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기재부 국감 추경호 경제 불확실성 계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국정감사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은 기재위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네. 진행하고 있죠. 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틀간 이제 기재부 국감이 열리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세종 정부 청사에서 경제 재정,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 분야에 대한 기재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국감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와 내년 예산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올해 물가와 경기 회복 여부 등 거시경제도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감에서 국제 유가 급등으로 시장 변동성과 실물 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고요. 네. 그 중동 분쟁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그렇죠. 그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이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래서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향후 경제 전망은 또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경제는 좋아진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이르면 이달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4분기로 가면서 지표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도 했고요. 네. 또 그리고요. 그리고 물가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제 물가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민생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과 첫 공개 행보입니다.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야기인데 오늘 아침부터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이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씨와 공개 행보를 가졌는데 네. 이렇게 공식 석상에 같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공식 석상에 동반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포토라인을 쓴 건 처음인데요. 네네. 이 내용 보면 SK 이제 그룹 회장이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과 이제 나란히 공식 석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최 회장은 이제 파리 루이비통 재단에서 열린 갈라 디너 행사에서 김 이사장과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검은색 정장에 검정 나비 넥타이를 맨 최 회장은 이제 김 이사장과 손을 잡고 이제 환하게 웃는 모습이 포토타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 스위스 다보스 포럼 등에 동행을 하면서 부부 동반 행사 등으로 함께 참석한 적은 있어요. 네네. 있는데 이렇게 공식 석상에 나란히 서서 포토타임을 가진 사진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김 이사장과의 사이를 이제 공식화하겠다 이런 의도로도 볼 수가 있죠. 네. 김 이사장은 앞서 이제 지난 2019년 국내 행사에서 TNC 재단 관계자가 발표한 한 세션에 참석하면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이후에 이제 파리에서 추가 일정도 소화했죠. 맞습니다. 최 회장은 파리에서 열린 SK 최고 경영자 CEO 세미나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네. 이 세미나의 핵심 의제는 글로벌 경영이었습니다. 네. 최 회장은 급격한 대내 환경 변화로 빠르게 확실하게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이 힘들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최 회장은 지정학적 이슈와 신기술, 경기 불확실성 등을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한 환경 변화로 꼽았습니다. 네. 그래서 SK가 생존하려면 사회적 가치 전략 수립과 글로벌 조직화 등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결정을 할 때 그 거시 경제를 분석하지 않고 미시 변수만 고려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SK그룹이 CEO 세미나를 해외에서 연 거는 14년 만인데요. SK는 세미나를 전후해서 유럽과 아프리카 등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이 예정된 CEO들이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회의를 이제 파리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수신 경쟁의 새마을금고 12% 적금도 등장 이 주제인데 12%면 제가 응답하라 1988에서나 보던 금리인데요. 네, 맞습니다. 벌써부터 네. 이금융권의 금리 경쟁이 시작되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도 뉴스포인트에서 이금융권 고금리 예금 만기가 돌아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달해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은행권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에서 최고 연 12%의 금리를 제공한 상품이 나오는 등 이 금융권의 수신 경쟁이 이제 불이 붙는 양상입니다. 예. 이 지방의 한 새마을금고는 지난달까지 금 12%에 달하는 특판 적금 상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네. 수도권 소재 다수의 새마을금고도 10%의 금리 상품을 내놨는데요. 네.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어디입니까? 이게 특판은 이렇게 내놨는데 금방 팔려가지고 저는 가입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이것도 예. 빨리 알아봐야 가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새마을금고는 이 같은 금리가 특판 상품이라고는 했지만 작년 4분기 금융권 전반의 금리가 높았던 만큼 이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 새마을금고의 1년 만기 예탁금 금리 이제 평균을 보면
지난해 말 5.4%까지 올랐다가 네. 올해 7월 4.2%까지 내렸어요. 그리고 8월 들어서 다시 4.5%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수치입니다. 네. 이 2금융권만 그런 게 아니고 1금융권에서도 이미 금리 경쟁이 뛰어드는 상황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예금 재예치 경쟁이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서 은행권 전반이 금리를 올리는 모습인데요. 네. 이 만기에 대비해서 광주은행과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이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지나서 재예치라면 네. 추가 우대 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예금을 이제 붙잡아 두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다른 은행들도 예금 금리 인상에 동참 중입니다. 네. 1년 예금 최고 우대 금리는 SC제일은행이 4.35%로 가장 높았고요. 네. 4대 은행들도 4.4%대 금리는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업권도 1년 만기 예금 금리가 4.2% 수준으로 올해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죠. 네. 그 금융당국에서도 지금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텐데 네. 어떤 반응입니까? 이렇게 보면 엄청 금리가 높아 보이고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금융 당국에서는 아직은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지금 미국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뭐 작년과 달리 시장 금리 자체가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금이 뭐 크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 금융 당국은 최근에 국고채 금리나 시장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은행 예금 이상을 튀어서 반영한 수준은 아니라 이렇게 봤고요. 네. 은행이 급하게 조달해야 돼서 예금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상 다른 금융권까지 금리 파장이 퍼지지는 않을 것으로 설명을 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하나금융 KDB생명 인수 중단이군요. 이 KDB생명 매각이 이번에는 드디어 성공을 하나 싶었는데 네. 이제 결국 하나금융이 인수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 매각이 불발된 게 아마 이번이 5번째일 텐데 네, 하나금융이 결국 장고 끝에 인수를 포기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이 KDB생명 인수를 위해서 2달간 실사 작업을 하나금융이 벌였는데요. 네. 결국 인수전에서 발을 뺐습니다. 하나금융은 매각자인 산업은행 측에 KDB생명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했는데요. 네. 일단 딜 초기부터 구속력을 두지 않는 입찰에 참여해서 우선 협상자가 된 거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사실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사는이 구주가 인하와 증자 참여 등 여러 가지 당근책을 제시해서 네네. 이번엔 인수가 성공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이 경영 정상화에 대한 부담이 결국 인수를 포기하게 된 배경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구주, 이 주식 가격 자체는 협의를 통해서 1,000억 원대 초반까지 낮췄는데 네. 이게 건전성을 이제 금융 당국의 규제 수준으로 맞추는데 아.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준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수 이후에 돈이 더 들어갈 그렇죠. 것 같아서 네. 이제 발을 빼게 됐다. 네. 그 하나금융 측에서는 이제 인수 포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 자료를 냈습니까? 그 하나금융은 이제 KDB생명 인수는 보험업 강화 전략 방향과 부합하지 않아서 인수를 중단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네. 뭐 하나금융은 계열사로 하나생명과 하나손해보험을 두고 있지만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또 보험 사업에 대한 운영 노하우도 축적되지는 않았고요. 아, 이런 가운데 KDB생명을 인수하더라도 시너지를 내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네, 이사회도 이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에게 이 정상화 여부를 장담하기 힘든 KDB생명보다는 좀 다른 우량한 생명보험사를 인수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